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걸로 카메라를 켜신 분들은 지금 제 소리랑 비디오랑 잘 보이는 걸로 제가 확인이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오늘은 또 주말에 좀 서울은 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댁에 계셔서 카메라를 끄고 이제 교육을 받고 싶으신 원장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으로라도 우리 원장님들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카메라는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목소리가 다 들리는지 다시 한 번만 채팅창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채팅창에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면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좋아요. 네. 네, 대부분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즐거운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배워볼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학원 이미지, 그러니까 원장님의 어떤 외모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이미지가 될 수 있지만, 엄마들한테 우리 교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건데요. 특히나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부방으로 시작하시고 지금 교습소로 확장하시고 하면서 원장님만이 가진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개로 이어지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건데, 원장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교육을 받는데 내가 교실을 확장할 생각이 있다 하시거나, 나는 공부방이나 혹은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정체기가 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뭔가 개선을 하면서 우리 교실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부산에 계신 우리 원장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교환을 공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원장님 교실은 잠시만요. 우리 원장님은 2018년도에 가맹을 하셨어요. 가맹할 때 회원수 4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 지인, 그리고 우리 원장님 애기? 이렇게 생각을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3개월 차례 2배수, 6개월 차례 3배수가 되기는 했는데, 3개월, 6개월에 그렇게 크게 회원이 쫙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2년차 정도 되셨을 때 이제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20명 정도 모였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도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사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채점 강사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확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확장하셨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예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중반기 언제였죠? 제가 정확히 작년 7월이요. 작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이라고 하면 3월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꺾이고 뭐 올라가고 하는, 어쨌든 코로나 이 상황에 확장 이전을 해서 지금 확장 6개월 되셨는데 나올 때 계획했던 그 인원수보다 3배수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 원장님의 비결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확장을 하면서 3배수가 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긴 우리 원장님만의 노하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명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그 지역에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이 나오실 텐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우리 원장님들의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자, 노래와 함께 등장하실 거예요. 다들 피곤하시고 조금 지금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번 어디서 타이밍에서는 같이 한번 방송해봐요. 네, 원장님께서 밤새 준비하신 BGM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제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원장님 얼굴을 핀을 고정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원장님 얼굴 잘 보이시나요? 엄청 예쁘시죠? 엄청 예쁘면 반짝반짝. 네. 우리 원장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장님들하고 함께 어떻게 작은 학원이지만 시스템으로 잘 꾸려지는 학원, 그리고 학부모님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그 휴회율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기존 친구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관리 방법이라는 것들 크게 들어보시면은 뭐 다들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실이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수업 중에 상담을 하려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 순간 너무 조용하니까 여기는 그냥 상담하지도 않고 여기는 한번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싶다라든지 뭐 다 보내고 싶다라는 어머님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너무나 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걸 보고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담할 때 아이들한테 어머님한테 조금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간판이고요. 저희 입구예요. 작죠? 13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손소독이나 마스크를 부착해 놨고요. 안내문을, 그리고 손 소독제도 있고, 저 탭은 출결하는 탭이고요. 여긴 저희 채점 선생님이 앉아 계신 자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독서실 책상이라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추가로 이 칸막이는 더 설치했어요. 그리고 입구에 파일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용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필로 쓰다가 지우개를 짓기 위해서 연필을 이렇게 놓는 소리도 크게 들릴 정도로 교실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번 연필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친구들한테는 연필 살살 놓으라고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교실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핸드폰은 들어오자마자 무음이나 꺼놓고 이렇게 바구니에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실인데 수업 중이에요. 저기 오디오에서 지금 클래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하원하는 친구고 손소독을 하고 하원 출결 앱에서 하원을 누르죠. 음악 들리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을 처음 공부방을 운영할 때부터 사용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하더라도 집 안이 조용해도 밖에서 뭐 친구들 노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 지르는 이렇게 막 야! 이런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했고 지금 교습소로 나와서도 지금 음악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없는 클래식이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OST 같은 음악들을 애들이 근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나오면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엄마 나 우리는 공부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세요가 아니지. 아이들이 많이 집에 가서 해요. 그리고 저희 교습소가 조금 작지만 제가 항상 처음부터 갖고 싶었던 게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회원이 10명이더라도 20명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염두해서 준비를 하고 또 20명일 때는 40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또 세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뭐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는 대로 있지만 갑자기 아이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상담이 몰아붙이고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날 때 그때 제가 뭔가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저희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여기 학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많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친구를 만든다는 게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결국 이어지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겠죠. 그래서 저희 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저는 이걸 훈련이라고 아이들한테나 어머님한테 표현을 해요. 바른 자세로 앉고 연필도 바르게 잡고 글씨도 또박또박 바르게 쓰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갈 건데 저희 원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집에서도 그게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많이 어필하고 아이들한테도 여기서도 잘하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넌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저희가 수업에 들어오면 그냥 막 아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입구에서 대기를 시키고 어느 자리에 갈 건지 제가 파일을 이렇게 위치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좀 아이 성향도 있고 자세도 있고 조금 더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친구는 제 의자, 제 자리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또 너무 좀 친한 친구들은 조금 떨어져 눈빛만으로도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친구 있거든요. 말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분리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좌석 배치도 조금 제가 조절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게 저희 첫 타임 1학년, 2학년 수업 시간이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다 이제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1학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가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지금 다 1, 2학년 친구들이고 저 왼쪽에 보시면 핑크 친구가 잠바 친구가 그 앞에 검은색 옷 입은 여자친구랑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바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오게 되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연필 지우개 꺼내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가장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학원이 수업 중에 조용하고 잘 좀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게 저는 제일 큰 게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에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아이가 확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바로 확인하면 저희가 초시계를 사용하는데 시간을 적어요. 그리고 적고 나서 바로 검산이 들어가요. 자기가 푼 거에 대해서. 근데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처음에 문제 풀 때 별표 치고 몰랐던 것들이 검산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보면서 아이들이 다시 해결하는 과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검산까지 다 하고 나면 검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때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올 때 모르는 게 없었냐 하면은 그때 뭐 별표라든지 그런 걸 체크해주고 또 중간에 너무 이거 모르겠다 하면 질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교습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은 확인, 검산, 질문 이 딱 세 마디만 하는 거죠. 다른 뭐 선생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한 벌써 몇 마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 다 했어요 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장 아이들한테 간단하게만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요 세 마디만 하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수업 중에 찍은 영상인데요. 음악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밑에 초시계 보이시죠? 개별적으로 다 초시계를 사용하고 저거는 1학년부터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사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 옆에 자리에 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아이가 제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또 아이가 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어수선해지는 그런 것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옆에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초시계인데 초시계는 무조건 빨리 풀라고 제가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초시계를 누름으로써 아이들이 뭔가 시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잡다한 생각을 안 하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처음에는 집중력을 위해서 했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숙제를 줄 때 여기서 6가지 한 6페이지 한번 해볼래?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하는데 이 시계를 사용함으로써 이 아이가 6페이지를 학원에서 풀 때는 8분, 10분이면 풀어낸다는 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6페이지 하면 하지만 봐봐봐 너가 이거 몇 분 만에 풀었어. 8분, 10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너가 가가지고 이거 30분도 안 걸리게 다 할 수 있어. 라면 아이들이 이제 알겠다고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숙제 줄 때도 이렇게 약간 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3학년 남자친구인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손장난도 진짜 많이 쳤어요. 계속 지우개 쭈물떡거리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 많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의자가 있거든요. 바퀴 달린 의자.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체크하는 편이에요. 혹시 몰라서 멍 때리고 있는 건 없는지, 문제를 진짜 손으로 풀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아이들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바퀴 없는 의자는 계속 제가 들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살짝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런 제가 분위기를 세팅을 한 첫 번째 계기는 제가 공부방을 딱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조용하고 정숙된 분위기를 했냐 하면 원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이들이 좀 최고의 학습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이것도 허투루 안 쓰고 나한테 와서는 그 시간이 허투루 쓰는 시간이 아니라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알차게 써서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저희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컸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좋아지잖아요. 편해지잖아요. 너무 막 어수선하고 산만한 분위기면 원장님들도 수업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세팅해 놓으면 저도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 안 해도 되니까 저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여러 타임을 하게 되면은 그 타임 수가 많아져도 크게 지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가장 컸어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즐겁고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게 이제 저가 이렇게 수업할 때는 제가 즐겁고 해야지 아이들한테도 그런 효과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확인, 검산, 질문 이 3가지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클래식을 틀어서 잔잔하게 바깥 소음을 죽여주는 거. 그리고 집중력도 높여주고. 그렇게 계속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앉아서 엉덩이 가벼운 친구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1시간은 아주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 효과도 성적이라든지 그런 면도 좀 좋아지고 학습 습관도 잡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율도 낮아지고 기존 친구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유지되면서 신입 친구들이 와도 아무리 막 밖에서 난리치고 막 장난 많고 하는 신입 친구가 와도 기존 친구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수업을 왔을 때 신규 친구들이 그 자기의 성량을 이렇게 폭발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다 조용히 앉아서 문제 푸는데 혼자 이렇게 소리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유입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도미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스템으로 운영돼서 뭐 말도 안 하고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라서 너무 이 분위기가 삭막하진 않을까라고 이제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들어가죠. 지금 뭐 조금만 잘해도 너무 어머 왜 이래? 어제 뭘 먹었지?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오버하면서 칭찬을 조금 오버하면서 많이 해줘요. 그냥 하트도 많이 날려주고 이게 또 너무 잘하면 제가 문구 같은 것도 이렇게 학원에 많이 종류별로 많이 사놓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잘했어 하면은 뭐 지우개라든지 예쁜 지우개 요즘 많잖아요. 캐릭터 있는 거 그런 것도 하나씩 선물로 오늘 너무 수고했어 할 때 이제 하원 체크할 때 나갈 때 하나씩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글씨가 너무 못났어. 계속 못나. 안 고쳐져.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는 연필이 문제인갑다. 라면서 다른 연필을 하나 이 마법의 연필인데 이걸 한번 써봐. 이거 하면 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잘하는 친구는 잘해서 뭐 안 되는 부족한 친구는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한테 그런 연필이라든지 아주 소소한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남자 친구들한테는 우리 아들 오늘 왔어. 뭐 우리 뭐 딸 여자 친구들 우리 딸 뭐 우리 공주 고학년 5, 6학년들한테도 제가 우리 공주 오늘 힘들었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고학년들일수록 집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칭찬 못 받거든요. 선생님 원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4, 5, 6학년 넘어가면 아들하고 딸들한테 그렇게 왔어. 막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좀 느껴보라고 고학년들한테는 좀 특히나 더 많이 우리 아들 오늘 뭐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냥 들어올 입구에서 이제 등원 체크하고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멘트 살짝 날려준다든지 뭐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만 좀 살갑게 얘기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안 될 때도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처음부터 제가 등원 체크하는 앱을 사용했거든요. 집에서 공부방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주변의 학원들 보면 그거 사용 안 하시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2, 3년 전에는. 근데 그걸 쓰니까 엄마들이 어머 대형 학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무시하지 말라고. 작지만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 환경은 대형 학원 못지않게 내가 아이들 케어한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뭔가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공부방, 교습소 그런 이미지는 주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이고 그럼 좀 그런 면을 어머니들이나 아이들한테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학부모 관리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고 힘든 학부형도 계시지만 또 대다수는 되게 또 좋으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학부형이라 생각 안 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고 조금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게 좀 친구,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해요. 자주 해요. 그러면 저도 학부형 하면 이렇게 뭐 문자 보내기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그냥 아는 지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저도 연락을 드릴 때 좀 부담감이 적고 전화가 오더라도 좀 가볍게 저도 넘길 수 있고. 근데 간혹 어려운 어머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원장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상한 어머님들은 한 명 나가면 또 한 명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항상 보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좀 한 귀로 듣고 흘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모님보다는 또 더 우리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어머님들 보면서 이제 힘을 얻고 가고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지금 다른 학원하고 가장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교습소로 보내면서 걱정하시는 게 선행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주변에 학원들에서 선행을 막 진짜 미친 듯이 나가는 학원들이 많거든요. 뭐 5학년인데 중학교 거 막 가고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보면은 자기 학년 거 심화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도 많아요. 심화라고 해서 막 경시대회 수준은 아닌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참 공부 잘하는데 왜 이걸 못하지 하면은 저 까먹었어요. 너무 옛날에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까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어느 상담할 때 무조건 그걸 말씀드려요. 어머니 선행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선행을 미친 듯이 선행을 나가서 나중에 그게 다시 뭐 잘 먹히는 친구도 있지만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선행은 제일 나쁜 선행이라는 걸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 심화 이 세 단계를 거쳐야지 선행을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대다수 맞아요 라면서 선행 막 진도만 많이 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 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리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복습 많이 하는 선행 절대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드리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상담할 때 쓰는 이 프린트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신규 교재, 개념, 연산, 뭐 오럽 뭐 그런 것들하고 기존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던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학부형인데 이렇게 이거는 어느 학원을 가나 다 듣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뭔가 딱 어머니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저학년은 의자에 바로 앉고 뭐 연필 바로 잡고 바른 자세 유지하고 이독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속독에서 사용하는 건데 제가 저 예전에 속독학원을 또 했었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는 속독 시스템이 많이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독법 같은 경우에도 연필로 이렇게 줄 끄면서 중요한 부분에 줄 끄면서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글을 읽는 게 이독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학 문제도 굉장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를 읽고 뭐 몇 개입니까 할 때 몇 개에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딱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몇 개입니까 했는데 뭐 2분의 1, 2분,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글을 써놓잖아요. 그럼 그거는 보자마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시켜요. 1학년부터 다 무조건. 그래서 이독법 훈련 그리고 집중력 그거는 이제 초시계를 씀으로써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수업에만 집중해라. 요것만 하면서 어머니 공부 못하는 친구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학년 어머니일 경우에는 우리 4, 5, 6학년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결손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존에 아무리 학원에 다녔다 하지만은 뭐 시간이 안 되는 친구, 길이가 안 되는 친구, 분수가 약한 친구, 넓이 공식 안 외워져 있는 친구 그런 결손된 부분을 보강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머니도 이거 듣는 순간 맞아요. 우리 애 뭐 그거 몰라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속도감을 키워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초시계인데 저학년 때 초시계는 집중력을 필요한 초시계의 면이 크고요. 고학년에서는 원장님들도 이제 많이 아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고학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의 양이 굉장히 다른 친구보다 적다든지 속도가 굉장히 안 나고 정말 뭐 한 2페이지밖에 못 푼다든지 속도감이 안 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고학년은 할 게 또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을 키워서
키우는 훈련을 한다. 초시계를 사용해서 좀 그런 부분도 근데 아마 거의 100이면 100 이 부분 말씀드리면 진짜 잘하는 친구 빼고는 맞아요. 얘는 뭐 하나 하라면 막 1시간 뭐 앉았다가 나와서 물 먹고 뭐 하고 집중도 못 하고 진짜 오래 푼다고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독법과 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학년 올라갈수록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하는데 막 분수도 암산으로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리고 틀릴 확률도 높고 그래서 가능하면 손으로 계산하는 훈련, 연습도 많이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 위한 게 제 목표고 이런 저희 원에 보내주시면 이런 훈련을 거칠 거다라고 하는 딱 끝나면 어머님이 바로 그냥 보내고 싶어요. 보낼게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굉장히 좀 이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재 보여주고 설명하고 하는 거는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거고 원장님들만의 포인트 제가 그런 강점이나 장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살려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게 아마 어머님들한테는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부방 1년차 기념 설명회를 한 건데 근데 공부방인데도 제가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주차로. 첫째 주에는 초저학년들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했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는 초고 중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런치 카페인데 이 카페를 하나 이제 다 빌려가지고, 통으로 빌려서 저희 지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PPT를 했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거의 30분, 40분 정도 그 각각마다 다 오셔가지고 또 오시면은 또 제가 기념 선물로 이렇게 작은 선물도 다 나눠드리고 해서 그 좋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저는 전문 기관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머니들한테 소통을 아무리 문자나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이제 밴드를 운영하면서 공식적인 저희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걸 올린다든지 행사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잘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 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마스크 착용 꼭 잘해라 이런 수업 공지사항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휴원한다고. 휴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어머니들 보기 쉽게 명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휴원 때는 그냥 문자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제작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작년에 한창 힘들 때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원할 때 저희 친구들한테 제가 다 각자 집으로 교재 문제지들을 다 배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 주에 가장 잘한 친구는 하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또 잘한 친구를 뽑아서 이렇게 나중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쿠폰을 보내드린다든지 해서 했었죠. 그리고 이건 제일 최근에 깜짝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보니까 이게 작년 과정에서 구멍들이 안 메꿔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일 때는 2학년들은 1학년, 3학년 전 학년도에서 조금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원을 제가 그냥 미리 예고 없이 갑자기 쳤었죠. 이거는 저희 오답노트, 저희 사이트에 오답노트가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매달 그 아이들이 했던 것들의 오답노트를 뽑아서 월 말이나 월 초에, 그 다음 달 초에 이렇게 오답노트를 항상 조금 실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재시험을 계속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벤트 때 할로윈 수학학원인데 할로윈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만 친구들한테 그냥 분위기만 내라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수업은 다 하고요. 저희는 이제 행사 같은 거는 다 수업은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학부모 관리를 할 때 좀 첫 번째로 워킹맘을 조금 첫 번째로 잡고 있거든요. 집에서 계속 계시는 전업주부들보다는 워킹맘들이 좀 걱정도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체크케어를 못 하시니까 평소 낮에는. 그래서 뭐 아이가 오늘 좀 기침을 했다 하면 이제 나갈 때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죠. 오늘 좀 기침하던데 나중에 한번 퇴근하시고 봐주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지만 어머니들은 또 어머 선생님이 우리 애 이렇게 신경 써주신다라고 하면 되게 또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뭐 오늘 너무 추운데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다든지 뭐 그랬을 때 어머니 오늘 누가 뭐 잠바를 너무 얇게 입고 왔어요. 좀 나중에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문자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휴회율을 낮추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희가 공부방을 오픈할 때 저희 지사장님하고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단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막 간식 주면서 그 홍보를 딱 처음 공부방 오픈할 때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외부 홍보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나가서 홍보 한 1절 안 했어요. 그게 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수업을 하고 또 저도 저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도 챙겨야 되고 근데 외부 홍보는 그냥 나가서 단순히 아무거나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 이미지고 제 얼굴인데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계속 고민만 하다고 시간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이제 조금 제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을 시간에 안 되겠다. 우리 수업하는 친구들에게 집중해야겠다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지금 기존 친구들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많이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부 홍보도 없이 우리 친구들만 계속 관리하고 뭐 선물도 뭐 행사 때 선물도 우리 아이들한테만 주고 그냥 우리끼리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인의 지인 소개로 계속 이렇게 입회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기존 친구들만 챙긴다. 이제 나 내 사람만 챙긴다. 이제 이런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희 내부 관리에만 집중했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그때 어린이날 옛날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블록방 하나 아예 통째로 다 빌렸어요. 그래갖고 몇 시간을 빌려가지고 요때만 딱 처음으로 수업을 안 했어요. 그거 어머님들한테 미리 다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1시부터 몇 시까지 통으로 빌려서 1시에 오는 친구들은 1시에 여기 블록방을 오게 하고 2시 수업인 친구들은 2시에 오게 하고 어차피 저희 집하고 같은 단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맞춰 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선도 조금 신경 써서 여기를 택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지금까지 역대 저희가 이벤트를 해서 공부를 안 한 날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루만 좀 놀게 해주자 해서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 그 확장하면서 비누를 제작해가지고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학학원이니까 그냥 그런 느낌 살리려고 만들었고 밑에는 이거 요번에 작년 12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수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월이 조금 힘들었어요. 휴회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쉬는 기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원래 조금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거든요. 서로 다 힘드니까 저도 힘들고 아마 어머님들도 뭐 다 힘드시겠지만 힘들 때 이렇게 조금 베풀고 서로 나누면 더 이게 좀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 수건을 제작해가지고 소몰타월에서 그때 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획 상품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흰색, 초록색 해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오면은 주는 걸로 해서 줬는데 뭐 골라라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걸 이러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생수인데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뭘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정수기를 컵에 대고
물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먹으라 하는 것도 조금 보기에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애가 물을 컵에 받아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수를 큰 거 아니고요. 이렇게 200ml 짜리거든요. 요거를 항상 준비해 놓고 혹시 물이 먹고 싶거나 목마른 친구 있으면 뭐 근데 자기 물을 가지고 다니라고 해요. 근데 또 그렇게 잘 이렇게 뭐 어디 갔다가 와서 없는 친구들 급할 때 그럴 때 요거를 딱 주면은 양도 작기 때문에 이만큼 500ml 짜리는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 작은 거 하나씩 줘서 나가서 열고 먹고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비치해 놓으니까 어머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밴드에 올려서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들도 이런 거 보시면 다른 데는 물도 안 주던데 물도 주시고 이러면서 좋아하세요. 네, 저 설명은 다 끝났고요. 네, 원장님들한테 너무 뻔한 얘기였지 않나 싶어서 걱정도 좀 되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출결에 어떤 거 쓰시냐? 출결 연구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결 연구소. 요거는 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없어요. 없어요. 출결 연구소를 쓰신다. 네, 네. 네. 이게 근데 원비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 아이를 입력할 때 뭐 이소영이면 이소영에 뭐 15만 원을 얘가 결제 일자가 언제다라는 게 같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넣으시면은 그 원비 관리도 수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무료고 문자 아마 원장님들 개인 문자 비용만 아마 나갈 거예요.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그 문자 비용만. 요즘 문자 거의 다 그냥 무제한으로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초시계를 이용하여 집중력과 속도감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저학년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게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빨리 해라 늦게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고학년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념 페이지를 제가 기본 4페이지에서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3페이지 4페이지만 주고 좀 그냥 기존 친구 그냥 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한 6페이지를 주거든요 하루에.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일 때는 얘네들이 한 20분 내외로 풀어요 그거를. 근데 뭔가 20분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얘가 오늘은 왜 20분이 넘네? 뭐 어려워? 라든지 아니면 오늘 좀 집중이 잘 안 돼? 그럼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도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쓰고 있고 좀 예시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월간 문자 발송 한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없던데요. 네, 그거는 저기 출결 연구소라는 걸 검색하시면 원장님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답노트 활용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 달에 얘가 했던 것들 뭐 3월이면은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그 달에 했던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클릭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뽑는데 저는 좀 많이 뽑아요. 50문제씩 뽑아요. 1학년들도 마찬가지고 50문제를 주거든요. 어차피 1학년에 50문제도 고만고만한 문제고 그래서 50문제를 뽑아서 점수를 관리를 해보고 80점 이하인 애들은 다시 재시험을 또 쳐요. 그런 식으로 한 2번, 3번 정도 치면 근데 2번째 정도 치면은 어느 정도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연습.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계산력 시간 재고 있어요. 다 재요. 맞춤 학습도 재고 모든 거에 다 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원장님이 개별 설명, 개념 설명이나 전체적인 강의를 어떻게 진도를 빼시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강의는 따로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는 하진 않고요. 친구들 개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개념 포인트만 설명을 해주고, 옛날에는 설명을 앞에 먼저 쫙 나요. 이렇게 설명을 아이 잡고 해주고 문제를 풀어라 했는데, 그래 해도 듣고도 네 하다가 문제를 풀면 또 그거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옛날엔 만약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설명을 한 50, 60만 해요. 하고 나서 이제 이해만 될 정도로만 딱 하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면서 다시 그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설명을 제 열정을 담아서 설명을 해도 문제 풀 때 또 그게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보라고 하고 나서 다시 제가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이게 배경 지식이 없이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맨 앞에 개념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는 개념 설명하고 옆에 이제 한 세 문제, 네 문제, 여섯 문제 옆에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읽어보고 먼저 풀어보라고 해요. 풀어보고 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래도 진분수가 뭔지 가분수가 뭔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 설명을 듣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게 진분수고 가분수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장님 코칭해 주실 때 이제 그 의자를 활용하셔서 옮겨 다니면서 일일이 봐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정답 확인을 뭐 채점 마스터를 활용하신다던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저희 채점 선생님 계시니까. 음, 제가 공부방일 때는 저 혼자 했는데 나올 때는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채점 선생님까지 다 제가 다 섭외 세팅을 딱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채점은 다 하시고 저는 오로지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채점 선생님을 1시부터 4시까지 오도록 하고 계시는데 채점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간단하게 뭐 첨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고 그거는 학습에 대한 내용은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고 채점에 대한 것만 우리 채점 강사님이 하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하루 학습량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개념은 6페이지, 그다음에 맞춤 학습은 25문제에서 30문제, 연산은 3페이지. 근데 좀 잘하는 친구들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숙제도 나가나요? 숙제는 매일 오는 친구들은 거의 안 주고요. 그래서 월수금이라든지 하루 걸러서 오는 친구들은 그 다음 날, 그 비는 날, 안 오는 날 할 수 있게 맞춤 학습지를 하나를 줘요. 맞춤 학습지는 대략적으로 몇 문항 정도 나갈까요?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막 저희 나오잖아요. 홈페이지 저희 본사에서 올려주시는 거 그거 따라 했거든요. 근데 수업 내시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그래도 따라오는 친구들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부터 다 마찬가지로 25문제를 줘요. 진도 나가는 것. 그리고 조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만약에 내신으로 해서 다시 복습이 들어간다면 30문제를 세팅해줘요. 수리 이건 논술은 안 하시나요? 프리논술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3, 4학년 스톱워치를 해봤는데 집중 안 하고 늘어지는 애들 그냥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이 간혹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끊임없이. 지금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끝냈어. 너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푸는데 50분 걸리는 애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컨디션 좋은 날은 정말 20분, 30분 안에 다 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안 되더라도 계속 자극을 주죠. 오늘 옆에 있는 애는 다 풀었어.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2학기는 도형 파트니까 네. 혹시 아이들 진도 뺄 때 이제 교구를 사용하시는지 물어보시네요. 교구는 사용 안 해요. 한 달 교재 집으로 보냈는데 진도가 안 끝났을 때 어떻게 네. 하시나요? 집으로 진도 안 끝나면 안 보내죠. 그쵸? 초등 서술형은 어떻게 하시나요? 초등 서술형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플러스라고 저희 거의 본사의 사이트에 있는 거 그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실력을 쫙 그냥 한 학기 걸 다 뽑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막 금방금방 쳐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플러스도 미리 1학기 걸, 한 학기 걸 다 뽑아놓고 그때그때 계속 줘요.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을 수업을 할 때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이, 빈틈 없이 꽉 채울 수 있게 계속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념 한솔 교재가 들어가면서 추가로 서브 교재를 또 시중 교재들을 좀 하나씩 아이들한테 좀 잘하는 친구들은 심화 교재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죠. 이 친구는 지금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중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더 효과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집에서 시키는 거 아니고 제가 시킬 거니까 하나 사서 보내달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진짜 100이면 100 더 좋아하시죠. 더 챙겨준다는 하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오럽을 쓸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 누구야? 나 오럽 들어가자. 이제 오럽 할 거야. 니 주 5일 오니까 화목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아이한테 가서 싹 얘기해서 원래 주 5일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화목에 하는데 너 같은 원래 근데 수학이 진도가 안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선생님 안 넣어줘. 근데 뭐 소영이 같은 소영아 너는 잘 따라오니까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에 국사가 넣어주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물으면 애들이 다 할게요 이렇게 해요. 반응이 그냥 하라고 하면 국사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수학이 안 되면 아무리 주 5일을 오는 친구들도 선생님 안 시켜줘. 근데 너는 지금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국사과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어때? 하면은 그럼 집에 가서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죠. 애가 이제 한다 했으니까 어머니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 국사과 한다고 너무 좋다고 선생님이 자기 시켜준다 그랬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엄청 좋아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아이들 하니까 거부감 없이 자기가 뭔가 되게 잘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준다는 그런 느낌? 자신감도 생기고 좀 약간 아까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주 5일 수업 하시나요? 네. 네. 아이들은 오럽 수업료 받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안 받아요. 오럽 수업 시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럽 수업료는 안 받아요, 따로. 수업 시간. 시간 화목에 하거든요. 근데 화목에 하는데 또 아이 성향에 따라서 얘가 글을 너무 읽기 싫어하고 글 쓰는 것 자체에 너무 이렇게 힘든 게 있다 하는 친구들은 뭐 국어 한 파트만 주고 또 얘는 읽고 쓰는 게 괜찮고 이해력도 좋다 하면은 뭐 국어 사회 2개를 준다든지 같이 하나씩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다 하고 남는 시간은 맞춤 학습지를 또 준다든지 연산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장님 교습소 나오실 때 책상은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책상은 저희 거 원래 있던 거. 저희 공부방에서도 저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책상은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지사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하셔서도 책상은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추가 질문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 원장님 교구사 사이트에 팔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원장님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 부산에 우리 앞에 맨 처음에 원장님 삐지 갈매기 막 들으셨죠? 원장님들. 예. 원장님 부산에 계셔서 우리 같이 만나서 원래는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PC 사용도 너무너무 익숙하시고 예, 줌 교육에 대한 것도 원활하셔서 저희가 이원 중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다시 한번 이런 주말을 활용하셔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요걸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네. 원장님,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고생하신 거 또 이제 다 잘 들으셨잖아요. 그 교육 후기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원장님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교육을 듣고 나는 다음에는 이런 교육을 듣고 싶어요. 니즈가 있으시면 거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외부 홍보,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거를 본인만의 어떤 속독학원의 노하우를 녹여서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부터를 잡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엄마들한테 눈에 보이다 보니 외부 홍보에 힘이 없어도 지금 3배수가 확장이 된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에 참여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플러스 우리 교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사례를 녹여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실은요, 회원이 지금 계속 들어온다고 해요. 반응이 좀 있을 때, 우리 원장님 교실에도, 그, 힘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